아마 많은 분들이 리처드 도킨스의 그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책의 뭐랄까 좀 더 과격한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유전자는 과연 자기가 살고 있는 몸이라는 감옥 안에만 갇혀 있는 걸까? 이 책은 바로 그 유전자를 개별 유기체라는 한계, 그 감옥에서 꺼내주려는, 말 그대로 탈옥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기적 유전자의 기본 개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핵심은 뭐였죠? 맞아요. 유전자는 불멸의 복제자라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복제해서 다음 세대로 정보를 쭉 전달하는 바로 그 생명의 기본 설계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생명체는 뭘까요? 네, 바로 운반자입니다. 이 영리한 복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실어나르기 위해 만든 일종의 생존기계라고 할 수 있죠.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은 결국 유전자가 생존하고 또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 이용하는 아주 정교한 도구인 셈이에요. 도킨스 본인도 이 책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고 또 좀 도발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를 개체라는 개념적 감옥에서 해방시키려는 시도이다.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더 이상 유전자를 몸 안에 갇힌 존재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유전자의 탈옥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려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물학 용어 하나를 좀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표현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표현형은 뭐죠? 그렇죠. 유전 정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를 들면 눈 색깔이 어떻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도킨스는 여기서 잠깐만 하고 멈춰 세웁니다. 유전자의 영향력이 정말 우리 몸 안에만 머물까 하고 묻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힘은 우리 몸이라는 경계를 뚫고 저 바깥 세상까지 뻗어나간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게 이 개념의 심장,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유전자의 팔이 얼마나 길다는 걸까요? 그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논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연 선택이라는 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결과, 즉 효과를 보고 선택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효과가 몸 안에서 나타나든 몸 밖에서 나타나든 자연 선택의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바로 동물들이 짓는 건축물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 아니면 돌멩이로 자기집을 짓는 날돌의 애벌레, 그리고 거대한 댐을 만드는 비버, 이런 것들이요. 이 건축물들 사실은 그 동물들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설계도가 몸 밖으로 확장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비교적 익숙한 건축가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와,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비버 댐을 볼게요. 비버 몸 안에 있는 특정 유전자가 비버에게 댐을 지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비버는 댐을 짓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강물의 흐름이 바뀌고 주변에 새로운 습지가 생기고 생태계 전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보세요. 비버 유전자의 힘이 비버의 몸을 훨씬 넘어서서 환경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확장된 표현형의 아주 클래식한 예시죠. 자, 비버댐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한 생물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전혀 다른 종의 생물체 몸과 행동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인형사처럼요? 여기 선충이라는 기생충에 소름 돋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이 기생충이 개미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유전자를 이용해서 개미의 몸을 바꿔버려요. 배를 빨갛고 통통하게 만들어서 꼭 잘 익은 열매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개미의 뇌를 조종해서 그 빨간 배를 위로 번쩍 치켜들고 다니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과일을 좋아하는 새 눈에 잘 띄게 하려고요. 결국 새가 그 개미를 열매인 줄 알고 꿀꺽 삼키면 기생충은 새의 배설물을 통해 자기 알을 널리 퍼뜨리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개미의 그 빨갛게 변한 배, 그 이상한 행동, 이건 개미 유전자가 만든 표현형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바로 개미의 몸을 숙주 삼아 조종하고 있는 저 기생충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인 겁니다. 기생충의 유전자가 개미의 몸을 뚫고 나와서 그 표현형을 발현시킨 거죠. 와, 정말이지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랍지 않나요? 이런 예시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계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생명체와 바깥 세상이라는 환경 사이의 경계 말이에요. 도킨스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제자는 세상 전반에 미치는 모든 효과, 즉 확장된 표현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몸뚱어리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세상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유전자의 영향력은 피부라는 얇은 막이나 심지어 종의 경계에도 갇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유전자들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과연 나의 피부에서 끝나는 걸까요? 확장된 표현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이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